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중국 금리 찔끔 인하, 차이나머니 탈출이란 기사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찔끔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찔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유동성을 좀 팍팍 공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내렸더라. 그래서 0.1%포인트 내려서 3.45%다라는 겁니다. 주택대출 연동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자산가들 금리 인하기, 어쨌거나 찔끔이지만 금리를 인하했죠. 이 본토 자산가들이 홍콩으로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경향입니다. 일본 오염수 이르면 24일 방류. 네, 근데 쌍따옴표가 붙었죠. 누가 한 얘기냐? 이건 NHK의 보도 내용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좀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강요회의가 열립니다. 일본에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될 것이다. 일단 일본 어민들은 우리는 여전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이라는 걸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강요회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3억 8천만 5억 원. 네, 부동산에 적힌 전세, 매매 이 대금이 아니고요. 킬러 문항 장사 바빴던 교사들 이란 제목이 지금 뒤에 붙었습니다. 네, 5년 동안 영리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297명의 이 교사들이 자진 신고를 했는데요. 이 자진 신고 내역을 보니까 5년 동안 3억을 번 사람도 있고요. 3억 8천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5억 원을 받은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보니까 학원 문제를 만들거나 교재를 만들었고요.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사만 297명 중 45명이다라는 건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진 신고 교사 중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이 됐다. 그러니까 겸직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억 8천, 5억 억소리가 나게 받은 이 교사들은 모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더라라는 얘기네요. 결국 교육부 감사원, 이건 자진 신고 부분인 거죠.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 감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산업장관의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죠. 네, 새 4개 부처 순차적으로 개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박문규 인선 발표, 이르면 오늘 인선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사실 처음에 몇 명이 될 것이냐, 어떤 폭의 개각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원포인트로 산업부만 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아마도 임명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후임 국무조정실장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내정이 돼 있다라는 소식도 좀 같이 실려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국방부 순직 해병 사건 사단장 뺀 2명 경찰 이첩입니다. 네, 지금 포구의 실종자를 수색을 하다가 숨진 해병대원 사고 있었죠. 이 사고 대체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조사에서 외압 논란의 대상자라고 될 수 있는 사단장이 빠졌는데 이 사건 국방부가 일단 사단장을 빼고 2명을 경찰로 이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숨진 해병대원의 부모님은 경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경찰 수사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일면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올해부터 정부 차원 북핵 대응 훈련 실시.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직접 밝힌 얘기입니다. 네, 윤 대통령 을지 연습 3대 핵심을 강조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을지 프리덤 실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례적으로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다 같이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아, 저거 나 어릴 때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드디어 첫 벼수학, 이 추수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내일이 처서입니다. 네, 더위가 가시고 정말 가을 기운이 만연해지는 때, 그때가 처서인데 사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도 에어컨 켜고 주무신 분들 많지 않나요? 네, 처서 매직은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요즘입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보시다가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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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폭대 더 저질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발언 수위 높인 이재명, 윤 정부는 국폭 정권, 국폭, 국가폭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폭 정권이다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한때 조직폭력, 소위 조폭이 문제가 됐고 또 학교폭력, 학폭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건폭이라고 하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이 폭력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폭 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굉장히 좀 센 수위의 이 발언인 건데 이재명 대표 이전에 SNS에 이런 글도 올렸었죠.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 정권이다. 국가 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폭에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또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 어떤 기사를 링크했느냐. 이화영은 김성태를 통한 회유 압박에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기사도 자신의 SNS에 같이 좀 링크를 걸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죠. 하루 전날 해당 관련된 기사를 올리면서 국폭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굉장히 수위 높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검찰 수사를 받은 지 상당 기간이 됐거든요. 근데 앞서서는 이 정도 수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막바지다. 예, 뭐 검찰이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이제 건수. 근데 그 두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점차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저는 국가폭력이라는 얘기를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국가폭력 하면 아마 지지자들은 굉장히 동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항상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나온 것, 검찰 권한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아니면 남용이 되고 있느냐. 그러다 보면 남용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 과도한 집중 한 분야에만, 이를테면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만 뭐 특수부 옛날 특수부 네. 개념으로 몇십 명의 검사들이 달라붙는다든지 뭐 다른 사안은 근데 아예 1년, 2년 수사를 그냥 방치한다든지 미룬다든지 특히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뭐 이런 사건들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검찰권이 정말 공정하게 지금 행사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낫다. 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일 텐데 그냥 국가폭력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이건 네. 어떻게 보면 크게 한마디 던진 것 같지만 그 자체는 그만큼 지금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폭력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뭐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등등등으로 얘기하는 편이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신장현 의원님 네. 일각에서는 약간 보수 지지층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발언 수위를 높이고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이게 지금 정당하지 않은 영장을 청구해도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다라는 거를 열심히 피력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지난번 혁신위의 결과를 놓고서 정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 이제 곧 오는 9월까지 이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발언, 이걸 통해서 지금의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의 부당함을 점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9월에 있을 체포 동의안의 어떤 부결에 대한 어떤 여건들을 조성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도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그런 부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전에 언급했던 것 분명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는 것, 순순히 응하겠다라는 것, 10번이고 100번이고 얼마든지 응하겠다라는 것,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약속과 그 선언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것을 베베 꼬아서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체포 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당당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당히 나가서 불체포 특권으로 맞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함께 지금의 검찰 수사가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 2년 동안 끝내지 못한 이 검찰의 정치 수사를 얼마나 악랄하게 또 이런 것들을 또 한 특정 정치 인사 혹은 야당 인사들에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제발로 가서 수사받겠다, 검찰 소환은 100번, 1000번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다. 그런 뭐 이른바 뒷생각은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본인 수사 과정서 몇 분 돌아가셨나? 네.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법사위가 열리면 오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오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이거 국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를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동석 의원님. 지금 데이트 폭력을 변호한 사람이 본인이 폭력의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떤 자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장관 맞습니까?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동훈 장관이 어제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수사를 놓고 지금 의혹을 놓고 뭐 범죄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지금 식당을 예약해달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앞서서 나왔던 맞습니다. 얘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저는 아주 포인트를 정확히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체포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혁신안이 내놓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이런 거에 굉장히 상반된 주장들이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 지금 교통 정리가 일단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그런 민주당 혁신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져야만 네. 제가 볼 땐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신정현 의원. 네.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한 당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한 게 맞고요. 네. 다만 한동훈 장관에게 저렇게 똑부러지게 말하고 그때그때 의견에 대해서 한 템포 쉬지도 않고 바로바로 저렇게 얄밉게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네. 제발 수사 마무리 좀 하십시오.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예, 그렇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말 야당 인사들 수사에 2년 넘게 끝내지 못하는 이러한 수사, 그리고 또 이렇게 또 8월, 9월 언제 수사 이제 영장을 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또 타이밍을 또 언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보는 식의 수사, 이런 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면서 왜 수사는 빨리빨리 안 해서 계속 질질 끄느냐, 뭐 약간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윤 대표님. 네. 한 장관은 왜 이렇게 말만 번들으라 하고 수사를 안 하느냐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내각 국무위원입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뭐 검찰청이 사실상 독립된 어떻게 보면 장관 부처 비슷해요. 그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보고 소속 수사 빨리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장관이 저런 말씀하신 게 뭐 말은 저는 뭐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똑바로 폭력 국가 폭력을 얘기하니까 국무부 장관이 정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무슨 국가 폭력이냐. 국가 폭력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 수사할 때 벌써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리고 데이트 폭력 왜 조카 변호하는데 그게 그냥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흉악범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 폭력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한동훈 장관 말이 맞아요. 하지만은 저 얘기를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대변인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 대 당 싸움에 국무위원이 끼니까 좀 싸움이 너무 좀 이 정치랑 행정부랑 싸움으로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좀 지금 다급하다고 그래도 네. 국가폭력이라는 말은 좀 지나치다. 그 어제도 그 최고위원 회의할 때 뒤에 백드롭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국민의 삶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게 아니라 나부터 살겠습니다. 뭐 이런 저는 그걸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민주당이 최대 의석 아니에요? 그러면 할 일을 하고 안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안 할 일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무 좀 극단적인 분쟁과 대결 국면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 둘 다 약간 좀 쓴소리를 하신 면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어제 또 이 얘기만 한 게 아닌데 어제 약간 작심한 것처럼 이 얘기도 했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친명계가 꺼낸 투표 불참 방탄, 한동훈 더 저질 방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얘기해드린 것 중에 친명계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뭐 부결시키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퇴장하면 된다, 표결하지 말고 퇴장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또 입장을 낸 겁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 사건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지금 앞선 4번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의원님, 방탄 국회보다 방탄 퇴장이 더 저질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의 매를 버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왜 이렇게 저는 연연해 할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이 투표권, 의결, 모든 법안, 네. 의안, 이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 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300명의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다. 특히 인사 관련 표결은 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체포동의안도 인사 관련 표결의 연장이죠. 법안 같은 경우는 뭐 당론에 의해서 어떤 네. 경우는 뭐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사 관련 표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체포동의안 같은 거 이런 거는 당론으로 우르르 이건 전 처음부터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네. 이걸 굳이 뭐 특권으로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는 지금은 할 때도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포기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이걸 또 뭐 들어가서 집단으로 퇴장 이런 거는 꼼수죠. 이거 매를 버는 일이 될 수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를 버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강도 높게 좀 쓴소리를 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민영배 의원의 이 퇴장 발언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검찰이 이 정치 검찰화 돼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국회 안 할 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이렇게 정치에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정현 위원님. 네. 지금 민영배 의원의 이 투표 보이콧 얘기를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검찰이 지금 정치적인 수사를 몇 년째 하고 있다,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검찰이 정치 검찰이니 투표를 체포동의안 투표를 보이콧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전세가 바뀌었어요. 네. 이 일이 있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많은 또 보수 또 정치 세력이 비판을 했었냐면 왜 자꾸 방탄국회 만들려고 비회기를 안 만들고 계속 꾸준히 하느냐.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비회기 시간을 만들어낼 테니 체포영장 청구해라. 네.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고 오히려 이제 9월 회기 중에 넣겠다.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또 바로 오지 않습니까? 되게 정치가 재미있는 게 몇 달 사이에 이게 형세가 완전히 또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영배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했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했고 선언했고 그게 당대표의 결의인데 그 당대표의 결의를 당대표의 최측근과 지도부가 자꾸 부정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결국은 이 당이 뭔가 이제 국민에게 인정받고 납득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가로막고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의 틀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꽃놀이패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한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민영배 의원이나 일부 지도부가 정말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점입 가경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결자 해지하셔라. 무슨 말이냐면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을 하셔라. 지금의 당의 상황과 국민들에게 네. 저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9월 회기 중에 들어올지라도 그 영장에 대해서 당당히 응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정확히 해주신다면 당의 내홍도 잦아들 수 있을 거고요. 국민들도 민주당을 납득할 수 있는 당으로 가고 있다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방점을 좀 찍어야 된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지금 방금 저희가 지금 들은 이재명 대표의 얘기 지금 민영배 의원의 투표 보이콧 얘기에 이거는 지금 정치 검찰이다. 이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 부분 이거는 윤영걸 대표님. 예. 혹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불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으로 다 맞아내고 나가겠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둔 부분이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에 나갈 생각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7월 달에 선언했잖아요. 네. 예? 정당한 심사일 경우 뭐
출두한다. 네. 이렇게 심사 받는다. 했는데 정당한 영장 청구의 그렇죠. 경우에. 근데 지금 여러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생각 있으면 딱 나오는데 민영배 의원 친명이잖아요. 저런 분이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 가지 말자 이런 얘기 나와도 아무 말이 없잖아요. 저럴 때 따끔하게 얘기해야죠. 왜 국민한테 혼선을 주느냐. 예? 민영배 의원 말 조심하시오. 한마디 딱 해야죠.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민영배 의원 측으로 봐서는 칭찬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지금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하나는 비명, 친명. 친명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영장실질심사를 안 가고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시키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비명은 정정당당하게 받자 뭐 이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대도무문이라고 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왜 체포동의안 임하지 못하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가는 거지 바로 국회 넘어선다고 바로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네. 그걸 왜 솔직하게 판단을 안 하고 저렇게 시간을 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도 야당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꾸 이 시간을 자꾸 끌어서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끌고 가서 총선 국면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정치적인 꼼수들을 다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불스님, 이 상황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의원님. 불스님이 말한 이 짜고 치는 고스톱 상황이 어떤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여당과 이 검찰에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비회기 중에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라. 지금 영장 청구를 해라. 그런 네. 지금 발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비회기 중에 하라 그런 거를 저는 민주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백현동 수사나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정도 소환 조사가 더 가능할 걸로 보고요. 최소 한 차례.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2년 동안 수사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발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사에 이런 기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그거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의 그런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검찰이라고 발언했다는 자체가 저는 정치가 이런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 자체가 검찰의 정치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사실 나온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 비명으로 좀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을 윤 대표님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이재명, 윤 정권 무능 덮으려 국가폭력, 친명, 체포동의안 보이콧의 내분 조짐이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민영배 의원이 쏘아올린 이 체포동의안 퇴장 얘기에 보이콧에 지금 내분 일조짐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내분 조짐 무슨 얘기인지 고민정 최고위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했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가를 오히려 좀 확인해보고 싶네요. 일단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니 지금 그럼 입장 정했던 걸 체포동의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 얘기를 포기하겠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신장현 의원님. 네. 고민정 최고위원이 민형배 의원한테 번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번복이 아니다. 지금 정당한 이유가 아닌 부당한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아주 정당하게 우리는 대응하는 거다라고 말하겠죠. 네.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답하겠습니까? 국민들은 혀를 내두를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다른 말로 하는구나. 예, 또 다르게 대응하는구나. 정치가 다 이런 거냐. 국민들은 그렇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결자 해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 수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특수통은. 이재명 2년이라는 그 시간,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치 수사한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얘기하셨고 민주당도 그렇게 비판했죠. 네. 단 한 번도 정치 수사 안 한 적이 없는 검찰임에도 왜 갑자기 지금은 정당한 체포동의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 오게 되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당했던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체포동의안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대응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영배 의원의 말 자체를 아마 두고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놓고 판단하신다면 더 이상 당에서 이거 가지고 내분, 내홍 이런 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결자 해지하시면 이 내홍은 조기에 수습할 수 있습니다. 네. 결자 해지를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 내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시점에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대거 특보에 임명이 됐다라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자객공천 길닫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대거 특보가 됐다. 여기 좀 볼까요? 사법리스크 변호사를 포함해서 경기도 인맥에 대해서 비공개로 임명을 했다. 상당수가 지금 총선 출마 준비 중인데 비명계 그리고 중진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특보에 임명된 이른바 지금 여기 나온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누구냐 보겠습니다. 박균택 특보. 사실 이름만 들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광주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변호를 하고 있고요. 이건태 특보, 여긴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입니다. 지금 경기 부천병에 출마 준비라고 하고 진석범 특보,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일을 했었던 회장, 현재 화성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문수 특보도 있다. 지금 특보를 대거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뭔가 다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 등등등의 어떤 측근들, 최측근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윤 대표님. 네. 길닫기 논란이 지금 벌어지면 사실 친명 비명 간에 아까 잠깐 저희가 내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이게 사실상 이재명 공천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공천의 첫 발을 뗐다. 네. 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가 지금 급속히 진행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의원제 폐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대의원제를 그 권리당원하고 위상을 비슷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국회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대의원제 폐지도 그 심각하게 봅니다. 또 하나는 또 다선 위원들 또 페널티 주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 친정체제 구축으로 해서 많이 사당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특보들 사법리스크 변호사라든지 경기도 인맥이라든지 네. 지금 다 저분들이 공천 출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소에서에 지금 박아놓고 지금 사법리스크 체포동의안 표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앞으로 공천. 네. 다른 당원 의원들 너희들 공천 어려울 수도 있어. 행동 똑바로 해. 나는 내 측근으로 심을 거야. 저는 이런 제스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표가 네. 당해주는 메시지는 나는 건재하다. 나는 혹시 체포동의안 어떻게 돼서 감옥 가더라도 나는 어떤 식으로도 영향력 행사해서 공천에 영향 줄 거야. 이게 시작이야. 저는 이런 선언으로 봅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재명 공천의 시작이다라는 분석 어떻게 보세요? 저런 거 하려고 당권 잡은 거 아니에요? 저걸 탓하는 거는 이상하죠. 전당대회 압도적으로 표 몰아줬고, 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시켰잖아요. 문제는 특보를 비공개로 임명하는 거. 네. 이런 게 문제죠. 떳떳하게 임명할 수 정당한 있지만, 절차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라든지 네. 그런 걸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지금 혹시 비어있는 당협위원장 거기에 그냥 임명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네. 당협위원장 뽑기 위한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공천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룰이 이런 측근들 이외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 정치 아니에요? 네. 아니 이 당원들이 표 몰아줘가지고 대표로 뽑은 사람이 자기 측근을 특보로 임명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건 정당 정치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라고 지금 당권 잡은 거니까. 네. 다만 이걸 그냥 꼼수 두듯이 몰래 한다든지 아니면 당내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잡음을 없애기만 한다면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제 비판적인 기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 중에 과거에도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흠집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슬그머니 묻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기 이전에 당내에서 먼저 걸러줘야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책 잡히는 건데 그것만 아니면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벌어지는 당연한 일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당에서 벌어지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다만 나중에 경선 등등으로 갔을 때 좀 더 투명하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실하게 거쳐서 간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라는 또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